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과 그것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할 거예요. 처음으로 나이를 실감하게 된 순간을 떠올리며 어떻게 내 몸과 마음이 변화했는지 공유할게요. 나이 들면서 느끼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들은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재미있기도 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나이를 실감한 순간은 정말 사소한 일이었어요.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문득 언제부터 내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늘었지?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나이가 드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져도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그날은 뭔가 왠지 불편하고 어색했죠. 그때부터 나이가 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변화들이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나이를 어떻게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느끼는 그 불편함은 사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감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나이는 항상 짐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문제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젊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젊었을 때보다 더 고립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우리는 그 나이에 대한 정의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서도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그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나이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닌 경험이 쌓여가는 과정으로 보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나이를 실감하시나요? 혹시 나이가 들면서 느꼈던 변화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몸의 변화, 마음의 변화, 심지어 나이가 들수록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도 달라지죠. 이 모든 것이 결국 생리적, 신체적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활성산소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첫 번째로,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세포의 노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포는 지속적으로 분열하고 성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속도가 느려지고 세포 자체가 손상되기 시작하죠.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과 노화는 바로 이 세포 손상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우리의 세포를 공격하면서 노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활성산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음식을 먹을 때, 심지어 몸의 자연적인 대사 과정 속에서 산소를 사용하는 동안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이를 중화시키며 그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항산화 능력은 점점 떨어지죠. 이로 인해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면 세포의 DNA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과 노화가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활성산소가 과잉 생성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신체의 자연적인 노화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20대의 활성산소 생성량은 그리 많지 않지만 60대가 되면 그 양이 3배나 늘어납니다. 반면 항산화 효소의 활성도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처럼 활성산소가 늘어나면 세포 손상이 급격히 진행되며 이는 우리의 피부, 뇌, 심장, 그리고 혈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활성산소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피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활성산소는 피부의 세포막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피부 탄력이 떨어지며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DNA 손상은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활성산소는 혈관에 손상을 입혀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뇌에 손상을 입히면 기억력 저하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면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자연식품들이 바로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줍니다. 이를 통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몸의 세포를 보호할 수 있죠. 이제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나이를 먹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노화를 늦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볼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느낀 것처럼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자기관리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외부에서 아무리 많은 도움이 주어져도 결국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자기관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변하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건강 관리의 시작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영양소의 섭취입니다. 특히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늙어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예를 들어 토마토, 당근, 양파 같은 음식은 자연적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피부나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먹으면서 더욱 중요한 운동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체력 관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나이에 맞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운동이라고 해서 무리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섞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스트레칭 등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몸의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 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운동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운동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시작한 순간부터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쌓이는 일이 많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명상, 과, 호흡법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며 신체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줍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든 일이 많아지지만 그때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식의 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해 자기 인식을 높이게 됩니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태도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성장의 과정임을 인식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변화합니다. 예전에는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 했던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사회적 지원, 관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더 넓은 사회와의 관계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중요해지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지혜와 사랑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것을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건강한 습관을 쌓아가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나이를 먹으면서 느꼈던 변화가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은 변화들을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식습관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먹었던 음식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의 대사율도 떨어지고 소화 시스템도 예전처럼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식단이 우리의 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피로감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하루를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패스트푸드나 기름진 음식들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분, 과, 트랜스 지방, 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활성산소의 과잉 생산을 유발해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산화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은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토마토, 당근, 블루베리 등이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비타민 C보다 100배나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또한 토마토의 리코펜은 가열했을 때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과 함께 볶아 먹으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을 돕습니다. 당근을 기름에 볶아서 먹으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죠. 또한 당근의 단맛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 예방에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당근 주스나 당근 볶음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또한 양파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양파는 혈당 조절과 심혈관 질환 예방, 에도 효과적이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도 유익합니다. 양파를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볶아서 먹으면
이 성분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이 더 많이 들어있으므로 껍질을 벗겨내지 않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항산화 식품들은 어떻게 식단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침에는 녹차와 함께 토마토 스크램블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 에 볶아서 계란과 함께 먹으면 리코펜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점심에는 당근 볶음과 현미밥을 함께 먹고 양파 된장국을 곁들여 주세요. 당근은 들기름에 볶아 먹으면 더 많은 베타카로틴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에는 가지볶음과 토마토 샐러드를 준비하고 홍차 한 잔으로 마무리합니다. 가지는 마늘과 함께 볶으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특히 찬 기운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항산화 식품을 잘 활용하면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피부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조금씩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활기차고 젊은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항산화 식품을 활용한 식단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항산화 식품이 무엇인가요? 그 음식들을 어떻게 식단에 포함시키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변화를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체력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바쁘게 돌아다녀도 힘들지 않아 피곤함이란 느낌은 그저 일시적인 것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로감이 오래 지속되고 운동을 할 때도 예전처럼 쉽게 체력을 끌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다는 건 알지만 운동을 통해 그 변화를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운동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기르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체력을 유지하고 심지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운동의 방법입니다.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나이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소 운동, 과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산책이나 조깅, 수영 등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심장질환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력 운동은 뼈 건강을 유지하고 근육량을 늘려주며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덤벨을 드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고 이는 관절염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운동은 요가와 스트레칭입니다. 요가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며 유연성을 기르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가는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 속에서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면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운동 후의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요즘은 온라인 요가 수업도 많이 있어서 집에서도 쉽게 시작할 수 있죠. 운동을 시작할 때 중요한 점은 무리하지 않는 것. 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격렬한 운동을 시도하기보다는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로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 정도 걷기를 시작으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 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더 나은 수면의 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생활 패턴이 건강하게 변하게 되죠. 예전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했던 날들이 많았지만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는 잠이 깊어지고 피로가 덜 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운동이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 과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체력이 향상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어떤 운동이 여러분에게 가장 효과적이었나요?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께는 무엇을 추천하고 싶은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활동적인 삶을 살기 위해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청춘 시절에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에너지를 주기도 했고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통해 일의 추진력을 얻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가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피로감이나 걱정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인, 코르티솔, 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심혈관 질환, 이나 소화기 문제와 같은 신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불면증, 이나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스트레스가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명상, 이나 호흡법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루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편안한 상태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10분 정도 명상을 하거나 심호흡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명상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계속해서 생각이 떠올라서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면의 평화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일상에서의 스트레스가 점점 적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명상이나 호흡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안정과 자기 통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람들은 종종 감정의 기복을 겪게 됩니다. 감정이 불안정하면 일상적인 일에도 지나치게 반응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 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주변 사람들과도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자기 인식입니다.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거나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면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직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 계획하는 것은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사회적 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죠.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감정적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대화는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을 나누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또 다른 방법은 취미 활동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평소에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 여행, 음악 감상, 요리 등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습니다. 취미는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 정신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돌아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명상, 이나, 호흡법,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체중 관리와 영양, 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년 이후에는 체중이 증가하기 쉬운 시기이고 이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비만과 관련된 다양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체중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적절한 식사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인데 특히 나이에 맞는 영양소 섭취가 중요합니다.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대사율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에너지 소모가 줄어들고 이는 더 적은 칼로리만으로도 체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량 조절입니다. 식사를 과도하게 많이 하거나 자주 야식을 먹으면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양을 먹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는 더 많은 단백질과 섬유질을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적으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여 체중 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닭 가슴살, 콩류, 두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유질 또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섬유질, 이 부족하면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 나아가
체중 증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채소, 과일, 통곡물 등으로 이러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되고 포만감을 느끼게 되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 또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을 피하고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등의 불포화 지방은 심혈관 건강에 좋으며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견과류를 조금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나이에 맞는 식사 계획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아침에는 고단백 식사로 시작하세요. 달걀, 그릭 요거트, 견과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오전 동안의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점심은 채소와 단백질, 이 풍부한 닭 가슴살, 이나 두부 등을 포함하는 식사를 하세요. 저녁은 가능한 한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샐러드와 그릴에 구운 생선 또는 구운 채소 등을 먹으면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또한 식사 시간도 체중 관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밤 늦게 식사를 하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고 체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면서 체지방 축적이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저녁은 6시 이전에 먹고 이후에는 가벼운 간식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배고픔을 억제하고 대사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체내 독소 배출에도 효과적이므로 체중 감량을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제 체중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단지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체중 관리는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장기적인 건강 유지를 위한 과정입니다. 체중을 관리하면서도 즐겁게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여러분은 체중 관리에 있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식사를 조절하고 체중을 유지하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건강한 식습관, 운동, 을 통해 나이 들수록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 건강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체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만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겪는 변화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신체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만큼 마음과 정신의 변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기 수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20대, 30대일 때는 미래에 대해 걱정하면서 다양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차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해 자기 수용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나이든 자신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건강을 위한 두 번째 요소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 속 스트레스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일, 가족,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쌓이게 되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명상이나 호흡법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벼운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산책입니다. 가벼운 산책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관계도 정신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나 자녀가 독립한 후에는 외로움을 느끼기 쉽죠. 하지만 이러한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은 우리의 감정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봉사활동이나 사회적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정신적 건강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목표 설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목표 설정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직장에서 성과를 내거나 커리어를 쌓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표는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적 성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나이 들에 따라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두뇌 운동이나 독서, 퍼즐 같은 활동은 기억력을 유지하고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도 두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정신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차지할 수 있죠.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작은 기쁨을 찾는 능력이 생깁니다. 매일 감사할 것을 찾고 이를 기록하는 습관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돌봄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욱 돌봐야 합니다. 자기 돌봄은 단지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이고 감정적인 안정을 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명상, 인하, 취미 활동, 사회적 연결 등 어떤 방법으로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있나요? 여러분만의 정신적 건강 관리법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며 더 나은 정신적 건강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입니다.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오는 피로, 스트레스, 체중 변화 등은 생활 습관에 따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생활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칙적인 수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 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충분한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 증가,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을 제대로 취하려면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잠자기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식사 시간의 일정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진대사는 느려지기 때문에 불규칙한 식사나 야식을 자주 섭취하면 체중 증가와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사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인 식사 습관은 체내 리듬을 맞추어 소화가 원활하게 되고 대사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식사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소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과도한 음식을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 이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 끼니마다 적당한 양을 식사 후에는 과일, 이나 야채 위주로 가볍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 건강에 좋고, 근력 운동은 뼈와 근육을 강화시켜주죠. 하루 30분 정도의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저항 훈련을 통해 몸을 적당히 움직이면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지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정을 돕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는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명상, 요가, 산책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는 것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수분을 덜 유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기본이지만 개인의 활동량에 따라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물은 피로 회복, 체내, 독소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부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물 대신 과일 주스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적인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습관은 건강한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가족 관계와 친구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이나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 건강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위험이 커지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정신적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서 생활 습관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나요?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있고 어떤 변화를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 고민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꿈, 과, 목표에 대한 열정이 가득 차 있었고, 나이가 들면서도 그 에너지를 계속해서 쏟아부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수록 행복, 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나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이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 속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자신을 잘 이해하면 내면의 불안이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자기 인식을 높여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자기 이해는 더욱 중요해지죠.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이룬 후에 행복을 찾으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순간순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역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진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더 넓은 사회와의 관계가 행복한 삶을 만드는데 필수적이죠.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연락을 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쌓는 것이 행복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자원봉사나 사회적 참여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역시 큰 만족감을 주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행복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은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행복을 만들어가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매일 책 읽기, 운동하기와 같은 작은 목표들을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정신적으로 매우 유익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는 것도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건강 관리 또한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됩니다. 체력, 과,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식사, 운동, 수면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행복을 느끼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사고가 더 많이 생기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은 행복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태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모든 것에는 끝이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행복한 삶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삶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부의 태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 이해,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사고, 건강 관리, 목표 설정 등을 실천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자기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나 목표 설정을 통해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나요? 여러분만의 행복한 삶을 위한 비결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